강원랜드에서 20억을 날린 부부입니다. 1982년 늦가을, 추수감사절의 쌀쌀한 바람이 라스베이거스의 네온사인을 흔들던 날이었다. 나는 친구의 뜻밖의 제안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 라스베이거스 갈까? 그때까지 나는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평범한 유학생이었다. 도박이나 유흥은 죄악이라 배우며 자랐고 그런 세속적인 즐거움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 하지만 그날 밤 4명의 친구와 함께 시작된 5시간의 자동차 여행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운명의 시작이었다. 밤하늘을 수놓은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라스베이거스의 밤거리는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다. 카지노의 화려한 실내 장식, 슬롯머신의 경쾌한 소리, 바카라, 테이블 위를 날아다니는 카드들, 모든 것이 신비롭고 매혹적이었다. 그날 밤의 흥분과 설렘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렇게 시작된 카지노와의 인연은 10년이 넘게 이어졌다. 처음에는 연간 10회 미만의 절제된 여가 생활이었다. 휴가 때마다 카지노를 찾아 게임을 즐기고 때로는 적당한 수입도 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저 즐거운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 품에는 이미 폭탄이 안겨 있었다. 1995년 나는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했다. 아내와 함께 시작한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고 우리는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여유로운 삶 속에서 우리 부부는 1년에 한 번씩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로 여행을 다녔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었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 강원랜드가 문을 연다는 소식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그해 12월 크리스마스,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강원랜드를 찾았다. 흰 눈이 내리는 정선의 산자락에 자리 잡은 카지노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날도 우리는 적당한 수익을 올렸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아내도 처음으로 카지노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는 몰랐다.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2001년 3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은퇴를 선언했다. 주식 투자하면서 여행이나 다니려고 해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전문 도박사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다. 20년간의 카지노 경험이 나를 과신하게 만들었고 아내 역시 내 판단을 전적으로 믿었다. 강원랜드에서의 첫 달,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게임에 빠져들었다. 처음 5일 만에 500만 원을 잃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루에 수백만 원씩 잃다 보니 보름 만에 1억 원 이상이 사라졌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지만 이미 우리는 본전 찾기라는 더 위험한 도박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호텔비를 아끼기 위해 민박집으로 옮기고 결국에는 땅을 팔았다. 정성스레 가꾸던 집도 처분했다. 건물도 팔았고 자동차도 팔았다. 마지막에는 시계와 반지까지 전당포에 맡겼다. 20억이 넘는 재산이 바람처럼 사라졌다. 밤낮으로 뱅커와 플레이어 사이의 승률을 계산하며 나는 점점 더 깊은 도박의 늪에 빠져들었다. 돈이 없어 카지노에 가지 못하는 날이면 체크리스트를 보며 바카라를 연구했다. 그렇게 2010년 우리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당뇨와 스트레스는 내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한때는 미국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건물이 있던 우리 부부였지만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피폐해져 갔다. 2010년 5월 2일 아침 카지노 입구에서 나는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보안요원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지막으로 보였다. 원주기독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이 보였다. 어머니와 동생들도 찾아와 눈물로 기도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도박 중독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가족들의 신뢰를 또다시 배신한 것이다. 2011년 운명은 아이러니한 선물을 주었다. 좌석을 매매했다는 이유로 강원랜드 출입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받은 것이다. 카지노 중독자에게 3년의 출입정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절망 속에서 나는 아내에게 제안했다. 당신은 여기 남고 난 마카오에 가서 살겠소. 하지만 아내는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를 여기 버리고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통곡했다. 강요된 단도박이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었고
아내는 식당 일을 시작했다. 온몸이 부서지고 이가 시릴 정도로 고된 날들이었지만 3년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신용을 회복했다. 작은 아파트도 마련하고 자동차도 새로 장만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카지노 연구 출입 정지는 신청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일과 도박을 병행하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완전한 단절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있다. 때로는 도박의 유혹이 밀려오지만 그날 밤 아내의 눈물을 기억하며 버텨낸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카지노의 불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주는 작은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도박의 유혹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후 우리는 다시는 그 늪에 빠지지 않기로 다짐했다. 카지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사랑으로 더 많은 것을 채워가고 있다.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이다. 카지노의 불빛을 넘어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며. 다만 도박에서 구하소서. 나는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살아오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 시절 이미 내 안에는 도박 중독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어쩌면 그때부터 난 운명처럼 이 길로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가족은 평범했다. 아버지는 학원을 운영하셨고 색다른 교육관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으며 꽤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학원은 망했고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판자촌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방 한 칸짜리 집에서 내 식구가 살았다. 그때부터였을까?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훗날 도박이라는 깊은 늪으로 나를 이끌게 될 줄은 몰랐다. 초등학교 5학년, 그때 처음으로 도박의 달콤한 맛을 보았다. 놀이터에서 하는 구슬치기였다. 처음에는 늘 치기만 했다. 문방구에서 200원에 사온 구슬들은 하루도 못 가 친구들에게 모두 빼앗겼다. 하지만 어느 날 이웃 동네 아이들과의 승부에서 처음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 그날 저녁 체육복 주머니에 가득 찬 200개가 넘는 구슬들을 만지작거리며 느낀 그 짜릿함을 잊을 수 없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는 더 큰 세계를 보았다. 우리 동네 친구들과는 달리 같은 학교 친구들 대부분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그들은 학원을 다녔고 시험의 중요성을 알았다. 반면 나는 학원이란 곳을 가본 적도 없었고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다.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전교 450명 중 중위권 성적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실망감은 컸다. 이전에 학원을 운영하셨던 아버지는 자식 교육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다. 그 후 아버지는 새벽까지 나를 직접 지도하셨고 결국 특수반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다. 쉬는 시간마다 교실 구석에서 벌어지는 동전 도박에 빠져들었다. 판치기라고 부르는 이 놀이는 책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손으로 쳐서 앞뒷면을 맞추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다.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도박의 길로 한 발짝 더 들어섰다. 대학교 2학년이던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일 때였다.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러 갔던 호프집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처음 접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도박은 결코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모두 날렸다. 그러다 끝내 선을 넘고 말았다. 부모님이 10년 동안 갚아오신 빚을 청산하고 모아두신 4천만 원과 내 앞으로 만들어준 통장에 2천만 원을 모두 도박에 써버렸다. 결국 아버지의 명령으로 학군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까지 했다. 첫째 딸, 둘째 아들을 낳으며 잠시나마 평온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운명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2007년 겨울 군용 지프차 전복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쳤다.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쉽지 않았다. 앉아있기도 힘들고 뛸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두 아이와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데 앞이 캄캄했다. 2011년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놀라운 수익을 냈다. 한 달 만에 99%의 수익을 보았다.
이번에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9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하루 만에 1,200만 원을 잃었다. 결국 아내와 아이들마저 떠나보내야 했다. 2017년 이번에는 암 진단을 받았다. 그 와중에도 코인이라는 새로운 도박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부모님께 협박까지 해가며 돈을 받아내 투자했지만 그것마저도 모두 잃고 말았다. 이제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난 날을 되돌아본다. 도박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앗아갔다.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희망까지. 도박은 절대 출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끄는 함정일 뿐이다. 나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도박의 달콤한 유혹에 빠진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 굴레에서 벗어나라. 도박은 결코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파멸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